워낙 이제 입시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또 과열된 입시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제도적인 좀 문제점도 있었고 했는데요. 그것들을 좀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도의 선진화도 많이 되었고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이제 바꾸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만 하면 네.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잘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대학은 이제 방학입니다. 네. 조금 있으면 또 고유서가 날아갈 텐데. 네, 네. 학부모들께서는 등록금 지금 아마 가슴이 두근반 네, 할 텐데 등록금 좀 어떻게 내려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지금 공립대학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. 지금 이제 그 국회가 아직까지 예산안을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. 근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만 통과되더라도 그 22% 부담 경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국공립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합해서. 예,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? 저희가 1.5조의 국가 장학금을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안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니까요. 이게 증액분입니까? 순정은 아마 한 1.2조 정도 됩니다. 네. 그 이번에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는 등록금 고지서에 과거에는 이제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그 나가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가 하는 국가 장학금은 네. 등록금 고지서에 이제 아예 그 장학금이 기재가 돼서 감해서 나가게 됩니다. 등록금이 뭐 얼마면 그걸 장학금만큼을 빼서 이제 등록금 그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요.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사립대학들도 좀 등록금이 내려가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예. 다 같이 지금 공사립 관계없이 그 국가 장학금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럴 경우에 또 교육의 네. 질이 떨어지거나 뭐 처우가 또 나쁘다고 대학 사회 반발 같은 건 일단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만큼은 뭐 그 국가가 지원을 그 플러스 알파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 테고요. 지금 이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등록금을 좀 내리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뭐 너무 많이 적립을 해왔다든지 또 사실 거품이 끼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이제 그 대대적인 대학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진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을 빼는 수준이지 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. 장관께서는 그 장학금 비중이 좀 우리나라답게 본다면 어느 정도 장학생들이 좀 있어야겠습니까? 대학에서.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이 사실 한 50% 이상이거든요. 절반 이상이 예. 학생이 아니고 이제 총액 금액으로 예. 봤을 때.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장학금 수준은 그거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이제 그 세계적으로 뭐 재정 위기가 오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결국 그 굉장히 잘 쓰지 않으면 결국 후대에 또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대학 재정 건전한 문제도 있고. 대학 재정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그렇고요. 네.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좀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이제 그런 그 미묘한 상황 속에 진행되는 게 대학의 선진화 또 구조조정 이 대목인데 상대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. 이게 사실은. 제일 어렵죠 사실. 해보시기 제일 어려우시죠 이게. 가장 어렵습니다. 그래도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좀 가시는 겁니까? 지난번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? 43개의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했을 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실은. 그리고 이제 그 대학가도 아마 이제 계시니까 느끼셨겠지만 큰 충격이었을 테고요. 또 이제 그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2개 대학. 실명으로 대학 이름 발표하시고 그러더군요. 예,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저희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2개 대학이 이제 퇴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뭐 저희로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대학들이 퇴출될 수 있다. 또 하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지표를 맞추지 못하면 항상 공시가 된다 하는 그런 좀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이제 자극도 많이 될 거고요. 또 향후에 이제 그 학생 수가 줄어들 때 그런 대비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다른 어깨에 있는 책임이 이제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. 사실 우리가 참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에 공을 들여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죠. 이런 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꼭한 빼먹을 때 빼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미래 준비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좀 정책 기조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? 사실 그 이명박 정부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
그 재정 투자를 계속 많이 했던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부 출범할 때 소위 정부 R&D, 예.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9.8조였는데요. 지금 예산안 편성, 지금 원래 이제 14.9조까지 갔고 예산 편성안에는 그 16조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고요. 특히 이제 대학의 연구개발에 많이 늘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그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의 연구소들이 뭐 수준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새로운 뭐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개발한다든가 그쪽의 경쟁력은 뭐 세계 5위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약했거든요. 근데 기초과학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요. 좀 대학이 앞으로는 좀 많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에 이제 기초 연구 지원이 많아졌고요.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제 교수님들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 비율이 과거에는 한 10% 교수님들만 수혜를 하다가 지금 한 30%까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한 4, 5년간 경제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수분들한테 이렇게 연구비 지원이 늘어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. 그래서 지금 대학의 기초 연구 또 그 원천 연구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좀 더 그 실제적인 프로그램 보면 그 융합 인재 교육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박사 장학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에 관한 효과나 또 앞으로 그 추진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? 예, 저희가 이제 소위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공학이나 이제 기술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너무 이론만 가서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할 때 좀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하자는 것이고요. 또 이제 예술까지도 결합해서 하자고 해서 융합 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뭐 이 중점 학교를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예산도 많이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닥이나 이런 이제 박사후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정부 재정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보강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이제 사실 그쪽도 좀 취업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정확하게 받고 나서.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 투자를 늘릴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.8조에서 지금 뭐 15조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주로 사실은 비싼 연구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간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좋은 일자리로 좀 많이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제 그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단기 계약직이고 뭐 보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